이슈가 된 사건과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바로 영상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영상인데요. 지난 2023년 9월 27일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한 남학생이 여학생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있고요. 다른 남학생은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 봐도 충격적인데 더 어이없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서로를 향해 이유 없이 싸우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초등학생이 했다니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황당합니다. 오늘의 사건 바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천안초등학교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 더 어이가 없는 건요. 폭행의 이유인데요. 가해 남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젤리를 집어달라고 했고 그래서 줬을 뿐인데 그게 남학생의 여자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달래주기 위해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사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가해 학생들의 경우에 아직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직 어린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움이 우선 들고요. 네. 또 본인들 비단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들한테도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인데 참 그런 점을 모르고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가볍게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이 서로의 그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더 좋으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좀 들어줘야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는 감정 싸움인데 결국 가해 학생들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중 남학생 3명이 강제 전학을 가게 됐고요. 여학생 2명도 사회봉사 10시간 및 보호자 동반 교육을 처분받았는데요. 자, 이런 처벌에 있어서 수위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총 9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지금 여학생들에게는 사무처분 그리고 가해 남학생에게는 8호 강제 전학 처분했습니다. 퇴학인 9호가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엄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학년에 따라서도 퇴학의 여부도 이제 좀 달라진다라는 건데 강제 전학이 그럼 현재까지는 가장 강한 처분이다. 지금 피해 학생 아버지 말로는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괴로워한다라고 하는데요. 가해자에게 조금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는 없을까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게 이제 학교장의 처분은 어디까지나 그 학교 재량인가요? 폭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거랑 별개로 형사적인 처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피해 학생 측은 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학교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도 학교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협박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좀 해야 될까요? 평생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가해 학생들에게 계속 괴롭히면 앞으로 너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신상을 폭로하겠다. 이런 경고장을 날렸어요.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떨까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가해 학생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예.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고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어떤 사적인 제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역시도 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인 보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아버지 그러한 행동들은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변호사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피해자의 입장이 되고 나면 법과 정의는 멀다 이렇게 좀 느끼게 됩니다. 사법적 판단도 흡족할 만큼 내려지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중도 이 아버지에게 좀 공감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악인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마동석은 사적인 처벌을 하기를 원하고 네. 수사관이었던 김무열은 그 사람을 잡아서 법정에 세워서 결국에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동석이 그게 다냐라고 했더니 김무열이 한 말이 그게 다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사실은 이제 그게 맞는 거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아버지 그냥 사실 이렇게 그럼 아이의 상황을 포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그럼 없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는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네. 그러니까 학교장 처분으로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형사상으로도 고소를 하고 또 민사상으로도 그 아이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민형사상 구제를 받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공론화가 됐고 또 어느 정도 공분을 이끌어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가해 학생들이 반성을 할지 또 이런 사건이 번복이 되는 일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자신들의 행동에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법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